제가 숫자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월 300만원 받았을 때, 600만원 받았을 때, 월 1000만원 받았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법인에서 돈 빼는 방법, 단골 주제죠. 아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급여와 배당 세팅을 잘 해놔야 됩니다. 퇴직금이나 자사주 매입, 무형자산 매매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전에 급여와 배당을 아주 잘 세팅을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방법들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급여와 배당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정해진 것도 없고 방법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급여와 배당 세팅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한 개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금만 생각했다가 건강보험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대표자 급여는 얼마로 하고 배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여와 배당의 차이는 뭐죠? 대표자는 법인을 경영하는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이 근로소득이 급여죠.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급여를 주는 거고 이거를 받으면 근로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득세가 발생이 되겠죠. 법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대가를 줬으니까 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법인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근로소득을 지급을 했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하는 건 가족법인인데 가족법인은 보통 대표이사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고 근로소득을 빼게 되는데 이게 또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는 의미고요. 이제 법인의 급여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합니다. 반면에 배당은 어떻게 되죠? 배당은 법인이 이익이 발생을 한 경우에 상법 규정에 의해서 출자에 대한 대가로 법인의 이익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을 하면 배당 소득이 되고요.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법인 입장에서는 또 어떻죠? 법인 입장에서는 주주가 일해준 건 없습니다. 출자만 했고 이익이 났으니까 그걸 배당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이 차이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법인 대표이면서 주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양쪽을 세팅을 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감소가 되겠죠.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감소가 되지만 배당은 이익을 처분한다고 했죠. 영향이 없습니다.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대신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6%에서 45%인데 지방세까지 해서 6.6%에서 49.5%고요. 배당을 활용한다면 2천만 원까지 많이 알고 계시죠?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낼 수 있고 한 308만 원 정도 되죠. 이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이제 건보료가 아주 중요한데 어떨 때는 건보료가 더 밉습니다. 건보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건보료가 이렇게 많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건보료 영향까지 보면 대표자가 급여를 받으면 바로 건보료가 나오겠죠. 영향이 많고, 배당은 어떻죠? 배당 2천만 원 받으면 건보료가 올라갈까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영향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고요. 제가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익소각 이런 부분도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부터 기본 개념을 보시면 대표자 급여가 있는데 요 법인만 운영을 하고 있다. 요 법인 사업만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표자 급여를 빼야 되겠죠. 개인 생활도 해야 되니까요. 소득세에 따라서 급여 책정을 하고 얼마를 뺄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법인을 또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법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경우 근로자인데 법인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병원 원장님들 참 많습니다. 제가 원장님들한테 법인 세팅 잘 해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자지만 법인이 또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무보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 원장님들은 개인 소득이 이미 많으니까 무보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더라고요. 가족법인 세팅을 해서 무보수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 건물 임대를 하고 있는데 가족법인이 또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법인의 월급을 측정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건물 임대만 받으시면 직장가입자로 돼서 건보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개인 건물만 있고 임대료만 받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보통 지역가입자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재산 가치에 따라서 건보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보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자가 급여를 받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어느 정도 건보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직장가입자에다가 지역가입자분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은 더 나오거든요. 그래도 가족법인을 하면서 월급을 책정해 놓는 것이 이제 건보료가 더 작긴 하더라고요. 어느 게 유리한지는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건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 대표자 급여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저희 소득세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소득세 구간이 6%에서 45%까지 있는데요. 45%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최고 세율이어서 10억 초과니까 뭐 아직 멀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 8,800만 원 초과해도 35%입니다. 지방세까지 3.5% 하면 거의 40%가 나갑니다. 건보료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1억 정도 벌면 국가랑 6대 4로 나눠 갖는 겁니다. 국가는 한 것도 없는데 한 4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죠? 대표자와 임원 급여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한테 급여를 줄 때는 정관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급여나 상여를 지급을 하면 비용 처리가 전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규정 없이 적법하게 지급을 했더라도 세무조사 같은 걸 받을 때 이 비용을 다 부인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정관의 규정이 있었더라도 다른 임원이나 직원에 비해서 가족 임원이나 가족 대표한테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했다. 이것도 비용 처리를 안 해줍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나오겠죠. 근데 비용 인정만 안 해주면 좋은데 이미 법인에서 돈이 나갔잖아요. 이게 또 가지급 처리가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건 꼭 법인 전문 세무사랑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할지 이제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숫자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월 300만 원 받았을 때, 600만 원 받았을 때, 월 1000만 원 받았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월 300만 원 정도 받았을 때 연봉 한 3,600 되죠? 세금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세율 55%고 생각보다 적게 나오죠? 연 3,600 받는데 세금이 한 60만 원 정도만 나옵니다. 사실 실제로는 연말정산을 해보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면세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연 한 4천만 원 정도 받아도 세금은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주 기본적인 연말정산만 한다고 가정을 해서 세금 한 60만 원 정도 나오고요. 4대 보험은 얼마 나올까요? 4대 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4대 보험이 약 근로자분만 해서 338만 원이 나오고요. 가족 법인으로 운영을 하면 법인분도 이제 내야 되잖아요. 법인에서 내는 분까지 고려를 하면 686만 원을 냅니다. 세금은 60만 원인데 건보료가 근로자분만 338만 원, 회사분까지 포함을 하면 686만 원이 돼야 됩니다. 총 그래서 746만 원이 냅니다. 세금에 비교하면 엄청나죠? 그래서 이 건보료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보료 확인 안 했다가 나 세금 6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월 300만 원만 뺄게요 했다가 건보료가 왕창 한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럼 요 3,600에서 요 건보료랑 세금 다 빼면 어느 정도 남죠? 한 2,800 정도 남더라고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과 건보료의 비율이 요 연봉의 비율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3,600 정도 벌면 20%는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된다. 꽤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법인 대표님이 300만 원 정도 월급 책정을 하면 20% 정도는 날라가는구나. 대신 일부분은 이제 법인에서 비용 처리는 되겠죠? 그럼 600만 원은 어떨까요? 월 300만 원 정도면 좀 빡빡하긴 합니다. 그래서 월 6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연봉 한 7,200이다. 세금이 확 늘었죠. 세금이 한 650만 원 정도 냅니다. 세율이 24% 올라갑니다. 4대 보험 보시면 근로자분만 해도 67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약 2배 정도 하면 회사분까지 하면 1,37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세금과 건보료 합계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내는 꼴이죠. 월 600만 원 그리고 연봉 7,200이면 1년간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됩니다. 남는 돈 한 5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5,100만 원 정도 남고 세금과 건보료 합쳐서 이제 비율 7,200 중에 세금과 건보료 얼마 정도 내는지 보니까 28%로 확 늘었습니다. 연봉 3,600이었을 때는 20% 정도여서 그 정도면 낼 수 있지 했는데 갑자기 한 28%, 한 30% 정도 내게 됩니다. 이제 급여가 오를수록 이제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세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한 600 정도 해서 연봉 7,200인데 연 한 5,000 정도 받는다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빡빡해 보이긴 합니다. 막 여유롭진 않겠죠. 법인 소득세와 건보료 구간에서는 한 이 정도 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돈을 좀 많이 벌면 이제 심정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빼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월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월 1,000만 원인 경우 연봉이 한 1억 2천 정도 되죠. 연 1억 2천 정도 받으면 세금 한 1,900 정도 나옵니다. 꽤 많죠. 이제 확확 올라갑니다. 세율이 35%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4대 보험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로자분만 해도 920만 원이고 요거 회사분까지 합치면 한 1,870만 원 정도 되죠. 합계하면 한 3,700 정도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됩니다.
남는 돈은 한 8,200 정도 되죠. 어디 가서 나 연봉 1억 정도 넘어 이렇게 얘기해도 실제로 남는 돈은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 3,700 정도 이제 다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금과 건보를 이제 또 비율로 보시면 한 31% 정도 낸다고 봅니다. 연봉 한 1억 2천 정도 받으면 한 7대 3으로 이제 정부랑 나눠 갖는 거죠. 사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재산세나 이런 것들 다 비용 처리도 안 되고 요 돈에서 내야 되죠. 요 내가 받은 돈에서 내야 되고 지방세는 또 고려를 안 했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그럼 나는 이제 법인에서 돈 얼마를 빼야 되냐? 우선 1단계는 연 1억 정도, 한 8,800 정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8,800 정도면 24% 적용이 되거든요. 연말정산까지 고려하면 그냥 편하게 연 1억 정도, 월 한 800 정도 빼시면 세율 24% 적용이 돼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냥 한 부담할 정도, 뭐 아쉬울 정도, 이 정도 되고요. 더 많이 번다, 이제 더 많이 빼고 싶다. 이제부터는 이제 1억 5천까지는 35% 적용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이제 줄줄이 올라갑니다. 35%, 38%, 40%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나라 소득세 꽤 많이 비싼 편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꽤 비싸죠. 여기에 증여상속까지 있으니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증여상속과 법인 합쳐서 세금 어떻게 줄이는지 이제 상담을 드리고, 그쪽이 제 전문이고요. 가늠이 되시나요? 월 300만 원, 600만 원, 1억 2천 이렇게 됐을 때 얼마가 남는구나, 이렇게 한 8,200 정도 남는구나, 이렇게 가늠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저랑 상담하시면서 월 얼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개인마다 이제 좀 틀리셔서 어떻게 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수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원 급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관 규정에 있어야 됩니다. 정관 규정에 이런 규정 이제 넣어놔야 되고, 간혹 보면 이게 너무 옛날 정관이어서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아직도 퇴직금 규정 없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퇴직금 규정도 꼭 만들어 놔야 됩니다. 뒤에서 배당 이야기 드리겠지만 배당 규정도 꼭 만들어 놔야 되겠죠. 중간 배당 규정 꼭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배당을 한번 볼게요. 급여 이렇게 세팅하고 남은 돈 배당을 어떻게 뺄지. 급여에서 보셨겠지만 24%, 35%까지 가면 이제 소득이 꽤 많이 올라가서 세금이 많습니다. 건보료도 많잖아요. 나머지 배당 한 2천만 원 정도 15.4%만 내고 어떻게 뺄지, 그리고 이럴 때 건보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배당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2천만 원 미만일 때 15.4%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빼도 되긴 됩니다. 대신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겠죠. 만약에 이 배당 소득밖에 없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까지는 그냥 배당으로 계속 빼도 소득세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건보료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배당 받으면 건보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2천만 원 기준입니다. 보시면 직장가입자인데 이 법인에서 배당을 또 받았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이하면 추가 건보료는 없고요. 2천만 원 초과일 때만 초과소득의 8% 정도 나옵니다. 요즘 회사 다니시다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 배당 받으시면 2천만 원 넘으면 초과소득의 8% 정도 건보료 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간혹 이제 피부양자가 이제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배우자분이, 뭐 남편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배당을 했는데 아내분이 배당을 많이 받았다. 뭐 좋긴 하죠. 아내분이 갑자기 배당을 많이 받았으면. 그런데 연간 배당 소득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피부양자가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박탈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다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아예 건보료 안 내고 있다가 왕창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배당할 때는 2천만 원 미만은 15.4%만 내면 되고 건보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자기 종합소득 세율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보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제 급여와 배당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한 2월, 3월 되면 배당 꼭 받으셔야 되잖아요. 배당 절차 어떻게 해야 될지, 배당 받을 땐 또 뭐가 중요한지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또 설명드리겠습니다.